70세가 되어도 소금물을 이것과 함께 섞으면 머리카락이 비온 뒤 숲속의 버섯처럼 다시 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는 이 하얀 가루를 그저 음식의 간을 맞추거나 혈압을 올리는 흔한 조미료라고만 생각하며 무심코 지나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재료는 사실 막혀있는 두피의 숨구멍을 강력하게 열어주고 모발이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을 공급하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입니다. 다만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소금물만 바르면 삼토하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독이 되어 소중한 두피가 망가지지만 의사들이 자기 부모님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이 두 가지 재료를 섞는 순간 죽어가던 모근을 살리는 기적 같은 발모제가 됩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1000만원짜리 모발 이식보다 더 강력한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허위 보이던 정수리가 다시 검게 차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병원에 가시죠. 수천만 원을 쓰기 전에 딱 300원만 투자해서 20년 전의 풍성함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댓글창에 소금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돈 낭비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하고 바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소금이라고 적으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수채구멍에 새까맣게 쌓인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서글픔을 뼈저리게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남들의 시선일 것입니다. 외출했을 때 바람이라도 불면 찬한 정수리가 드러날까 봐 황급히 모자를 눌러쓰게 되고 밝은 조명 아래 서면 하얀 두피가 남들 눈에 띌까 봐 구석으로 숨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들 앞에서 늙고 초라해 보이는 내 모습이 싫어서 언제부턴가 가족 사진 찍는 것도 슬금슬금 피하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50년 넘게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좋다는 샴푸와 비싼 영양제에 수백만 원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늙어가는 두피 환경을 바꾸는 진짜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제가 확실하게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머리 때문에 좋다는 유명한 탈모 방지 샴푸와 비싼 두피 에센스, 그리고 각종 영양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머리카락은 여전히 얇아지고 빠지는 걸까요? 수백만 원을 쓰고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뿌리가 박힌 땅은 돌보지 않고 이미 시들어버린 잎사귀만 열심히 닦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면 무엇보다 뿌리가 박힌 땅이 비옥하고 물길이 터져야 합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샴푸를 써봤자 그것은 이미 피부 밖으로 나온 죽은 세포인 머리카락만 씻어낼 뿐 두피 속 깊은 곳에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모근내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땅이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비싼 비료를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끔하신 분 계신가요? 남들이 좋다는 비싼 제품을 쓰고도 효과를 하나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 지금 댓글창에 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서로 확인하고 이제 그 헛돈 쓰는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잔인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심장의 펌프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정수리는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고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심장이 튼튼해서 중력을 거스르고 머리 꼭대기까지 혈액을 펑펑 쏘아 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압은 오르는데 혈관은 좁아지고 심장의 힘은 약해집니다. 결국 영양분과 산소를 실은 혈액이 정수리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머리나 옆머리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 수치많은데 유독 정수리만 차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샴푸의 문제가 아니라 피의 흐름, 즉 혈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머리가 빠지면 두피가 더러워서 그렇다고 착각하시고 세정력이 강한 샴푸로 두피를 박 긁어댑니다. 시원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두피를 보호하는 천연 기름막까지 벗겨내어 두피를 시멘트 바닥처럼 건조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학 성분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딱딱하게 굳은 두피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딱딱하게 굳어버린 두피라는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고 막혀버린 혈관이라는 물기를 터주어 영양분을 뿌리까지 들이붓는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비법은 비싼 약국이나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과 냉장고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들이 환자에게는 굳이 권하지 않지만 자기 가족에게만 몰래 쓴다는 그 비법 재료는 바로 소금과 녹차 그리고 우유입니다. 아마 지금 우유하고 깜짝 놀라시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시기도 아까운 우유를 머리에 바른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을까? 끈적거리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완벽한 생화학적 조합인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단언컨대 그냥 소금물은 삼투압이 너무 강해. 두피의 수분을 빼앗아 뻣뻣하게 만들고 그냥 우유는 자칫하면 비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정확한 비율로 만나는 순간 전 세계 어떤 제약회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발모 황금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맡은 역할이 철저하게 다릅니다. 마치 집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소금은 꽉 막힌 모공의 길을 뚫어주는 개척자 역할을 합니다. 50년 동안 쌓인 두피의 묵은 각질과 기름때는 일반 샴푸로는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소금의 미세한 입자와 삼투압 작용만이 단단한 껍질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는 노화로 인해 뜨거워진 두피에 열을 식혀주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상체로 열이 몰리는 증상이 생기는데 뜨거운 사막에 풀이 자라지 않듯 뜨거운 두피에는 머리카락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녹차는 이 열을 즉각적으로 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의아해 하셨던 우유는 소금이 길을 열어준 자리에 들어가 메마른 땅에 영양을 공급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금으로 인해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두피에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이 천연 보호막을 형성하여 촉촉하고 기름진 옥토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탈모약의 부작용인 성기능 저하나 만성 피로감 때문에 약 복용을 꺼리십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를 이미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은 약을 하나 더 늘리는 것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약물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고령의 환자들에게 양심 있는 의사들이 권장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연 치유법입니다. 화학약품은 억지로 혈관을 확장하거나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부작용을 낳지만 천연조합은 몸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두피 스스로가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진정한 의미의 항화이자 회춘의 비밀입니다.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 천연 재료들이 어떻게 서로 반응하여 죽어가는 모근을 살려내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알게 되시면 당장 오늘 밤부터 냉장고 문을 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드리리 세 가지 재료의 구체적인 작용 원리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로 소금의 과학적 원리는 바로 삼투압과 살균 작용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샴푸는 계면 활성제라는 화학 성분으로 두피 표면의 기름기만 걷어낼 뿐 모공 깊숙이 박힌 딱딱한 피지 덩어리는 절대 녹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금은 다릅니다.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모공 속에 숨어있는 노폐물을 자석처럼 밖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치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물이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소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천연 소독제입니다. 두피가 간지럽고 뾰루지가 나는 이유는 모항충이라는 벌레와 각종 세균 때문인데 소금의 짠 성분은이 세균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두피를 무게 청정 지역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둘째로 녹차는 노화된 두피에 열을 내리는 최고의 해열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머리가 빠지는 주된 원인을 두피로 열이 몰리는 상열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은 차가워지고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 정수리를 사막처럼 뜨겁게 만듭니다. 뜨거운 땅에 풀이 자라지 않듯 뜨거운 두피에는 머리카락이 버티지 못하고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탄 성분은 두피의 열을 즉각적으로 내려주고 모공을 조여주는 수렴작용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녹차 속의 특정 성분이 탈모를 유발하는 나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수없이 많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녹차는 두피라는 땅의 온도를 식물이 자기 딱 좋은 시원한 가을 날씨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로 가장 의하셨을 우유는 메마른 땅에 뿌리는 최고급 천연 비료이자 보호막입니다. 소금으로 모공을 청소하고 녹차로 열을 내렸다면 이제는 텅 빈 모공에 영양을 채워야 할 차례입니다. 우유에는 모발의 주성분인 단백질 케라틴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유에 들어있는 락트산 성분은 두피에 붙은 죽은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녹여내는 천연 필링제 역할을 하여 거친 두피를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유 속의 유지방이 두피에 얇은 기름막을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소금 세정 후 자칫 건조해질 수 있는 두피에 우유가 천연 보습막을 씌워주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유가 두피에 이렇게 좋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아셨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마시던 우유가 사실은 탈모를 막는 핵심 열쇠였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만약 우유의 재발견에 놀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우유라고 적어주세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탈모로 고통받는 여러분의 친구나 배우자의 머리카락을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지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조합은 완벽한 삼박자를 이룹니다. 소금은 기를 뚫고 녹차는 열을 식히며 우유는 영양을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요법이 아니라 두피 생리학에 기초한 가장 완벽한 자연 치유 레시피입니다. 화학 성분 범벅인 샴푸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 대신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생 능력을 깨워주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배합 비율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두피가 절여져서 쪼그라들고 우유를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사들이 꽁꽁 숨겨두었던 황금 비율, 레시피와 부작용 없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십시오. 단 1g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니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제조법과 사용법은 의사들이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지 않아 걱정되신다면 지금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 적어 두시거나 가족분들에게 이 부분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릴 1리터와 집에 있는 소금 그리고 녹차 티백 하나와 우유 100ml입니다. 우유 100ml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자판기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대야에 물릴 1리터를 붓습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두피 화상을 입거나 모공이 늘어지고 너무 차가우면 굳어있는 두피에 때가 불지 않습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을 정도의 온도가 딱 좋습니다. 그 다음 준비된 물에 소금을 넣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소금이 좋다고 하니 밥숟가락으로 듬뿍 넣으시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소금은 딱 티스푼으로 반 스푼만 넣으셔야 합니다. 밥 숟가락이 아니라 아주 작은 차 숟가락 기준입니다. 물에 소금을 녹인 뒤 살짝 찍어서 맛을 보세요. 짠맛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두피를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다 녹았다면 녹차 티백 하나를 넣고 약 5분간 우려냅니다. 물의 색이 연한 노란색이나 연두색으로 변하면 티백을 건져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우유 반 컵을 붓고 휘 저어줍니다. 이제 욕실로 이동해서 머리를 감아 보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맹물로 머리카락과 두피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머리가 충분히 젖었다면 만들어 둔 소금 녹차 우유물을 정수리부터 천천히 조금씩 부어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사지 방법입니다. 제발 손톱으로 두피를 긁지 마세요. 시원하다고 손톱으로 퍽퍽 긁으면 연약한 두피가 찢어져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문이 있는 손가락 끝부분을 두피에 밀착시킨 뒤 두피 가죽을 머리뼈에서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꾹꾹 눌러가며 비벼주셔야 합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은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곳이니 더 정성스럽게 1분 이상 마사지 해주세요. 마사지가 끝났다면 바로 헹구지 마시고 딱 5분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성분이 모공 깊숙이 스며들고 묵은 때가 불어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면 이제 미지근한 물로 아주 여러 번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헹군다는 생각으로 씻어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산막물에 식초나 레몬즙을 한 방울 떨어뜨려주면 냄새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 속에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먹는 법을 모르면 독초가 되듯이 훌륭한 비법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니 제발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가장 위험한 실수는 바로 뜨거운 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끈한 물에 몸을 지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도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시원하다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피를 살해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걀이 뜨거운 물에 닿으면 하얗게 익어버리듯 우리 두피도 뜨거운 물이 닿으면 화상을 입고 모공이 넓어져서 머리카락을 붙잡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늙은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었다가 수축하면서 탄력을 잃게 됩니다. 무조건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지금 저랑 남자로 혹은 오빠, 동생으로 약속 하나 하시죠. 오늘부터 절대 머리에 뜨거운 물 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다짐으로 지금 댓글창에 약속이라고 2글자만 적어주세요. 이 작은 다짐이 10년 뒤에 머리숱을 결정합니다. 둘째는 욕심입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소금을 왕창 넣거나 매일매일 입획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금은 많이 넣으면 배추 절이듯 머리카락의 수분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세정법은 일주일에 딱 2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면 두피가 쉴 틈이 없어 오히려 예민해지고 각질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의학적 양심을 걸고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영양이 부족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분들에게는 기적 같은 효과를 보이지만 유전적으로 완전히 대머리가 되어 모공 자체가 사라진 분들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두피가 이마처럼 번들거리고 모공 구멍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죽은 모공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헛된 희망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솜털이 남아있고 모공이 살아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혹시 제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에이, 정말 저런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겠어 하며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법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 비법을 실천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수많은 분의 생생한 증언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정수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님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수리 부분이 혼이 들여다 보일 정도로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되셨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남들 시선이 무섭고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두꺼운 털모자를 쓰고 다니셨을 정도였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왠지 자신이 늙고 초라하게 느껴져 가족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한사고 피하셨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 김정수님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와 함께 이 소금 녹차 우유 요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30일이 지났을 때 정말이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시작한 1주차에는 항상 가렵고 찝찝했던 두피가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개운함을 찾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지독했던 머리 냄새와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두피라는 토양이 비로소 깨끗하게 청소된 것입니다. 마치 가뭄에 타 들어가던 돼지에 시원한 단비가 내린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2주차에는 머리를 감고 나서 하수구 구멍에 새까맣게 걸려있던 머리카락 뭉치가 예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약해졌던 모근이 드디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3주차에 접어들자 힘없이 축 처져 있던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를 해도 금방 죽어버리던 정수리 볼륨이 살아나며 거울 보는 재미가 쏠쏠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주차가 되었을 때 거울을 보던 김정수님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했던 정수리 주변의 까만 솜털 같은 것들이 빽빽하게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 까슬까슬한 생명의 감촉은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환희자 보상이었습니다. 지금 김정수님은 그동안 자신을 억눌렀던 답답한 모자를 시원하게 벗어 던지셨습니다. 예쁘게 파마까지 새로 하시고는 매일같이 동창회와 각종 모임에 나가며 제2의 전성기를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한 달 뒤율 앞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실제 상황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과 평소 생활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속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꾸준히만 하신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롭게 교체되고 재생되는 주기는 보통 28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딱 30일만 저를 믿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자해 보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 정도로 풍성해진 머리숱을 보며 여러분도 김정수님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는 것을 스스로의 결과로 당당히 증명해 보이십시오. 30일 뒤에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실 기적 같은 후기들을 저는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은 온전히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금과 녹차 그리고 우유의 조합은 단순한 미용 비법을 넘어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보약도 한 번 먹고 말면 소용없듯이 이 방법도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실천하는 끈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죽어있던 두피라는 땅이 다시 숨을 쉬고 멈춰있던 혈액이 정수리 끝까지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두피에 쏟은 그 정성만큼 머리카락은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 생활 습관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모발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풍부한 콩이나 달걀을 잊지 말고 챙겨 드시고 하루에 딱 30분만 가볍게 산책하며 햇볕을 쬐어 보십시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야 오늘 배운 영양분이 모에 쏙쏙 박힐 수 있습니다.
이제 70세, 80세가 되어도 늙었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생하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스스로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0년, 60년 넘게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다짐을 당장 오늘 밤 행동으로 옮기는 분만이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는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30일간의 기적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댓글창에 숫자 3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그 숫자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풍성해진 머릿속과 함께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유익한 자연 치유 비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악